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지금 바로요? 시금치 있으시죠? 토마토도 있으시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거예요. 건강 챙기시려고 수십 년을 드셔온 것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그 냉장고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신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장 수치가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신 분이요. 채소 잘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건강식품도 잘 챙겨 드셨는데 말이에요. 대한신장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계세요. 2019년보다 4.3%포인트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중에서 본인이 신장이 안 좋은 줄 아는 분이 1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그냥 모르고 사십니다. 아프지도 않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 역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바로 그 행동들이 왜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는지요. 냉장고 안의 채소들, 건강원에서 사온 즙, 혈압 때문에 바꾼 저염소금, 이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신장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대로 신장을 살려주는 채소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제대로 관리가 됩니다. 신장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에 200리터 가까운 피를 걸러내서 필요한 건 남기고 남는 건 소변으로 내보내요. 이 일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들이 피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심장까지 건드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먼저 첫 번째 용의자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채소가 있습니다. 철분이 많다, 피를 맑게 한다, 건강에 좋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예요. 네, 시금치 얘기입니다. 나물로 무쳐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싸기까지 하죠.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손을 뻗는 채소예요. 그런데 신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 몸에서는 이 채소가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 든 칼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밥 한 공기에 10배가 넘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칼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신장이 튼튼할 때는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척척 내보냅니다. 문제는 신장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대한내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중 칼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심장 세포막에서 전기 신호가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릿저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러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심장이 제멋대로 떨기 시작해요.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신 나물 한 접시가 그렇게 심장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장 안에서 아주 단단한 알갱이가 돼요. 그게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결석 통증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죠.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이 수산이 가장 많이 든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시금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칼륨을 얼마나 빼내느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이 실제로 측정한 결과가 있어요. 시금치를 끓는 물에 1분 데치면 칼륨이 37% 빠집니다. 2분 데치면 51%가 빠지고요. 5분 데치면 68%까지 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데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데치기 전에 시금치를 잘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담가 두세요. 물은 재료보다 10배 정도 넉넉하게요.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고요. 칼륨이 물에 아주 잘 녹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데치기 전에 이미 상당량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데쳐서 드세요. 이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해요.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건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 드시는 겁니다. 녹즙이나 해독 주스라고 해서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칼륨도 수산도 하나도 안 빼고 가장 진한 상태로 몸에 들이붓는 방법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보다 위험한 방식이 없어요. 다음 용의자는 억울한 채소입니다. 혈관에 좋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토마토 얘기입니다. 맞아요. 토마토 자체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진 분들한테는 어떻게 드시느냐가 문제가 돼요.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에 든 칼륨 많지 않아요.
하나 드실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드실 때예요.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토마토가 몇 개 들어갈까요? 적어도 서너 개는 들어가죠. 접시에 놓고 썰어 드시면 두 개도 배불러서 못 드세요. 그런데 갈아서 마시면 그게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씹는 과정 없이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약해진 신장이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 한 잔 갈아 드시는 게 건강 관리라고 생각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그게 신장한테는 매일 아침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케첩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를 졸여서 만든 게 케첩이죠. 물이 날아가고 칼륨은 그대로 남아 진해집니다. 거기다 소금까지 들어가고요.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올라간 혈압은 신장을 또 손상시키는 악순환입니다.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우선 주스는 내려놓으세요. 생으로 드실 때는 방울토마토 두세 개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잡으세요.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더 좋습니다. 칼륨이 껍질 쪽에 더 많이 몰려 있거든요. 끓는 물에 10초만 담갔다 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요즘 밥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살도 안 찌고 혈당도 천천히 오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군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대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한테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칼륨이 가장 높은 축에 드는 식품입니다. 밥 한 공기 대신 고구마 하나를 드시면 칼로리는 비슷해도 칼륨은 8배가 넘게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걸 반찬으로 조금 드시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칼륨이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요. 구우면 더 문제가 됩니다. 군고구마가 그렇게 단 건 구우면서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수분이 빠지면 부피는 줄어드는데 안에 든 건 그대로 남습니다. 단맛만 진해진 게 아니라 칼륨도 같이 진해진 거예요. 여기서 거의 모든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있어요. 찌는 것과 삶는 것이 신장한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찐잎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물이 갈색으로 우러나오죠. 그게 안에 있던 게 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찜통에 쪄도 물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아요. 김만 올라오지 빠져나갈 물이 없으니까요.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삶으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는데 찌면 하나도 안 빠집니다. 건강하게 쪄 드신다고 하셨는데 신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3년 자료를 보면 당뇨와 신장 질환이 함께 있는 분들의 신장 기능이 당뇨만 있는 분들보다 43%더 빠르게 저하된다고 해요. 혈당 관리 때문에 고구마를 선택하셨던 분이라면 신장 상태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드시려면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찬물에 30분 담근 뒤 삶아 드세요. 한 번 삶은 물은 버리고 새물에 한 번 더 삶으시면 칼륨이 절반 넘게 빠집니다. 양은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로 잡으시고요. 이제 네 번째 용의자입니다. 이 용의자가 더 억울한 이유는 진짜 좋은 의도로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71세 이재훈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어서 농사를 지으셨고 지금도 텃밭은 놓지 않으셨어요. 몸 건강 하나는 자신하시는 분이었는데 몇 해 전부터 다리가 무겁습니다. 저수지 둑을 따라 매일 걷던 길이 점점 힘들어지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는데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십니다. 두세 번은 기본이고 심한 날은 네 번도 깨요. 낮에 기운도 없고 발목이 유난히 붓는 날이 많아지셨어요. 이재훈 어르신이 수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마를 우린 물이에요. 구수하니까 밍밍한 맹물보다 드시기 좋다고 대용으로 드신 거예요. 그게 4년이 됐습니다. 어르신은 다시마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어요. 방송에서도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미역과 다시마는 칼륨 함량이 차원이 다릅니다. 오이보다 8배가 넘고 시금치보다도 2배가 넘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말렸기 때문입니다. 말리면 수분만 날아가고 안에 든 건 그대로 남아요. 부피는 쪼그라드는데 칼륨은 그대로니까 훨씬 진해지는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칼륨은 물에 잘 녹습니다. 다시마를 물에 담가 우려내면 그 안에 있던 칼륨이 전부 물로 빠져나와요. 다시마를 건져서 버리고 그 물만 드시면 칼륨만 고스란히 마시는 겁니다. 이재훈 어르신은 4년 동안 매일 아침 그 물을 드신 거예요. 다리가 무겁고 밤에 자꾸 깨신 것 다 신장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아직 투석까지 갈 단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꽤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시마 물부터 끊으셨고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다시마차, 다시마 가루, 다시마 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미역국 드실 때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미역은 물에 충분히 불려서 여러 번 헹군 뒤 드시고요. 다시마는 국물을 낼 때 10분 안에 건져내는 게 좋아요. 오래 둘수록 칼륨이 더 많이 우러납니다. 이렇게 4가지 용의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이것들보다 더 숨겨져 있는 주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5세 신경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혈압이 높으셨어요. 짜게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소금통을 저염 소금으로 바꾸셨어요. 간장도 저염으로 바꾸시고요. 처음에는 음식이 밍밍해서 못 드시겠다더니 몇 달 지나니 입에 붙더래요. 그런데 2년쯤 지나고 나서 이상한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손끝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입 주변이 얼얼해지는 거예요. 마치 치과에서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요. 몇 분 있다 사라지니까 그냥 넘기셨어요. 그러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것 같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혀요. 어르신 손끝과 입 주변을 저리게 만든 건 저염 소금이었습니다. 저염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나트륨을 줄이면 짠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짠맛을 유지하면서 나트륨을 줄이려면 다른 걸 채워야 합니다. 그게 칼륨이에요. 칼륨으로도 짠맛 비슷한 게 나거든요. 제품에 따라서 많게는 칼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염 소금은 나트륨을 줄인 소금이 아니에요. 나트륨을 칼륨으로 바꾼 소금입니다. 신경숙 어르신은 2년 동안 매 끼니마다 국에도 반찬에도 김치에도 칼륨을 넣어 드신 겁니다. 짜게 안 드시려고 가장 성실하게 노력하신 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해지신 거예요. 신장이 약하신 분은 저염 소금과 저염 간장을 쓰지 마세요. 소금 줄이려면 다른 방법을 쓰세요. 식초를 넣으면 간이 세게 느껴집니다. 마늘, 생강, 후추, 고춧가루, 참기름으로 맛을 내시면 소금이 적어도 밍밍하지 않아요. 레몬즙도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부으면 찾게 되는 것들이 있죠. 호박즙, 양파즙, 도라지즙, 이름에 즙자가 붙은 것들이요. 시중에 팔리는 건강원 즙류를 한번 살펴봤더니 한 팩에 든 칼륨이 평균일 200mg이 넘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권장되는 하루 칼륨 섭취량의 60에서 79% 수준입니다. 그걸 하루에 2팩씩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부어서 붓기 빼려고 드시는 그 즙이 신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료를 잔뜩 넣고 졸여서 물만 뽑아낸 게 즙이잖아요. 어떤 즙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물이 날아가면 칼륨은 더 진해지죠. 한약도 오래 달인 물이니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드세요. 건강기능식품도 칼륨 들어간 것들이 많으니 드시기 전에 성분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과 심장은 따로따로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기관들이에요.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이 뿜어내는 피를 받아 걸러내는 구조니까요. 그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4배 높습니다. 여기에 고혈압까지 동반되면 그 위험이 5.7배까지 올라가요. 신장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심장 얘기가 같이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신장을 지키는 것이 곧 심장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시면 짠 것을 줄이는 것이 이중으로 중요합니다. 혈압을 잡아야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지 않고 신장이 버텨줘야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둘이 함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오래 뵙고 싶으시다면 이 연결고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한 가지 표를 말씀드릴게요. 신장 기능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에 따라 칼륨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달라져요. 국립신장재단 권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수치가 60 이상이면 아직은 칼륨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60에서 30 사이면 하루 칼륨 섭취를 20mg 이하로 줄이는 게 좋아요. 30 미만이면 500mg 이하로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신장은 78% 가까이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병원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세요. 거기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나와 있을 거예요. 60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지금 신장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그 수치를 모르신다면 가까운 내과에서 피검사 하나만 받아보세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빼는 건 절반이에요. 채워 넣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신장에 좋은 채소들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이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채소가 많지 않아요. 오이는 그 몇 안 되는 중 하나예요. 칼륨이 아주 낮고 수분이 많습니다. 한 개를 통째로 드셔도 걱정이 크지 않아요. 껍질은 벗기고 드세요. 오이는 껍질째 먹어야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영양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칼륨도 껍질 쪽에 몰려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한테는 칼륨을 더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오이 하루에 한 개 정도, 소금은 절대 찍지 마세요. 소금이 오이의 장점을 다 지워버립니다. 오이지나 피클은 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금물에 절인 거니까요. 레몬즙을 조금 뿌려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갈아서 드시는 것도 오이는 괜찮아요. 칼륨이 워낙 낮아서 갈아도 시금치 반 접시보다 적습니다. 단 사과나 바나나를 같이 넣지는 마세요. 바나나 한 개의 칼륨이 오이 10개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도 섞이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오이하고 성격이 달라요. 오이가 부담을 안 주는 채소라면 양배추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채소예요. 칼륨이 낮은 편이고 거기다 소염 성분까지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에는 신장에 생기는 염증을 눌러주는 성분이 있어요. 신장은 결국 오래된 염증으로 굳어가는 거거든요. 이 염증을 줄여주는 것 자체가 신장 보호입니다. 주의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양을 조심하세요. 양배추는 배가 잘 안 차요. 삼겹살 쌈으로 10장, 20장 먹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많이 드시면 칼륨이 결국 쌓입니다. 하루에 두세 장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양배추즙은 안 됩니다. 즙 한 봉지 만들려면 양배추가 한참 들어가고 졸이면 칼륨이 농축돼요. 위에 좋다고 드시는 분 많은데 신장이 약하시면 2% 드세요. 끓는 물에 2분 데쳐서 드시면 칼륨도 줄고 부피도 줄어서 먹기 편합니다. 마요네즈 소스 대신 식초와 후추만 뿌리세요.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이게 신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신장은 결국 아주 가느다란 핏줄에 뭉치거든요. 그 핏줄을 지키는 게 신장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흡수가 됩니다. 기름 없이 생으로 드시면 11% 다박에 흡수가 안 돼요. 물에 삶아도 22에서 31% 수준이고요. 그런데 기름에 볶으면 58%까지 흡수됩니다. 같은 당근을 드시는데 기름 한 숟갈 차이로 몸에 들어가는 좋은 성분이 6배가 되는 거예요. 당근 껍질은 벗기고 얇게 썰어 기름에 살짝 볶아 드세요.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괜찮습니다. 당근즙은 안 돼요. 기름이 없어서 흡수도 안 되고 칼륨만 농축되는 거니까요. 마지막은 무입니다. 무는 신장한테 참 고마운 채소예요. 칼륨이 낮고 수분이 많고 소화 효소까지 들어있어요. 소화가 잘 되면 몸 전체가 덜 힘들어지고 신장도 덜 시달립니다. 무국, 무나물, 무생채 다 좋아요. 그런데 무말랭이와 시래기는 다릅니다. 말린 거잖아요. 수분이 빠지면 칼륨이 농축되죠. 무말랭이 한 접시가 생무 서너 개 분량의 칼륨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시래기 된장국 국물까지 싹 드시면 그 농축된 칼륨을 고스란히 드시는 거예요. 무는 생물로 드세요. 무말랭이나 시래기는 드시려면 반나절 이상 물에 불려 두세 번 물을 갈아주고 삶아서 드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장이 걱정되셔서 채소를 아예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채소를 안 드시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변비가 오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 자리를 고기나 가공식품이 채우면 인과 소금이 늘어나서 더 문제가 됩니다. 채소를 끊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종류를 고르고 양을 맞추고 조리법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콩이나 두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부 반 모에 든 칼륨이 시금치 반 접시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단백질 보충 때문에 두부를 자주 드시는 분들, 신장이 약하시면 하루에 조금씩만 드세요.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나 얼굴이 유난히 부어 있는 날이 많아진 경우. 두 번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한참 기다려도 안 사라지는 경우. 세 번째, 밤에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게 몇 달째 이어지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내과에서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 섭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전에는 하루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했는데 2024년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은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고 몸이 붓는 분들은 오히려 물을 줄여야 해요. 신장이 물을 못 빼내는데 계속 마시면 몸에 물이 차고 심한 경우 폐까지 물이 찰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물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무조건 드시는 분들, 본인 신장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 가지 체크법이 있어요. 아침 일어났을 때 체중이 전날보다 1kg 이상 늘어있다면 몸에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에 부담 주는 것들 기억하세요. 시금치는 생으로 갈지 말고 잘게 썰어 물에 담갔다가 데쳐 드세요. 토마토는 주스 말고 방울토마토 2~3개를 껍질 벗겨 드세요. 감자, 고구마는 찌지 말고 삶아 드세요. 해조류는 우린 물을 마시지 마세요. 저염 소금은 신장 약하신 분한테는 금물입니다. 즙류는 내려놓으세요. 신장에 도움 주는 것들. 오이는 소금 없이 껍질 벗겨 드세요. 양배추는 데쳐서 조금씩. 당근은 기름에 볶아야 흡수됩니다. 무는 생물로 드시되 말린 건 조심하세요. 신장 기능 수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르신다면 이번 주 안에 내과에 들러보세요. 여러분, 우리 60대 이후 가장 무서운 게 소리 없이 진행되는 병들이에요. 신장이 딱 그렇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알았다는 겁니다. 이미 나빠진 신장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어도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매일 드시는 것들 조금씩 바꾸고 냉장고 안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함께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앞에서 신장이 78% 가까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이 없다고 했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신호를 미리 잡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신장이 힘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가 발목 부종입니다. 양말을 저녁에 벗어보시면 고무줄 자국이 깊이 파여 있고 한참을 앉아 계셔도 그 자국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신장이 물을 제대로 못 빼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유난히 뻣뻣하거나 반지가 잘 안 빠진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물이 축적됐다가 낮에 움직이면서 조금씩 빠지는 거거든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거려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몇 달째 이어진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변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정상적인 소변은 색이 연한 노란색이고 거품이 생겨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신장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그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오래 남아요. 이걸 단백뇨라고 합니다. 보통은 소변색이 유난히 탁하거나 붉은기가 돌아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거품 소변은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부터 화장실 가실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신장이 힘들다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리가 무겁다, 밤에 자꾸 깬다, 발목이 붓는다. 이런 것들을 다 나이 들어서 그런거려니 하시죠. 그런데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것과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달라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피로는 낮 동안 활동 후에 저녁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얼굴이 부어 있다면 그건 신장이 밤새 제의를 못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아파도 참고 사신 세대잖아요.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하고 오셨죠. 이제는 우리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 자신을 뒤로 밀었잖아요. 손주들 손잡고 오래오래 걷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신호들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신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진통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결린다. 이런 통증에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면 신장이 계속 깎여 나갑니다.
시중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작용을 해요. 신장이 하루에 걸러내야 할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통증이 있으시면 진통제보다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원인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 때문에 드린 약이 신장을 또 힘들게 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것들이 많았어요.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 칼륨과 수산이 많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잘게 썰어 물에 담갔다가 1분에서 2분 데치면 칼륨의 절반 이상이 빠집니다. 생즙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토마토. 통째로 두세 개 드시는 건 괜찮지만 주스로 갈면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껍질 벗겨서 방울토마토 두세 개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감자와 고구마. 찌거나 구우시면 칼륨이 그대로 남습니다. 껍질 벗겨 얇게 썰어 물에 담갔다가 삶으셔야 해요. 삶은 물은 버리시고요. 밥 대신 주식으로 드시는 건 신장한테 무리입니다. 네 번째, 미역과 다시마. 구수하다고 우린 물을 드시는 분들, 그 물에 칼륨이 전부 녹아 있어요. 다시마 우린 물, 다시마차, 다시마 가루,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미역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다섯 번째, 저염소금. 신장이 약하신 분한테는 금물입니다. 나트륨을 칼륨으로 대체한 소금이거든요. 식초, 마늘, 후추로 맛을 내세요. 여섯 번째, 각종 즙류. 호박즙, 양파즙, 도라지즙, 모든 즙이라고 이름 붙은 건 재료를 농축한 거예요. 시중즙 한 팩의 칼륨이 하루 허용량의 60에서 79% 수준입니다. 몸이 붓는다고 드시는 그 즙이 신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제 반대로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리할게요.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이 네 가지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좋은 선택들이에요. 오이는 껍질 벗겨 소금 없이, 양배추는 데쳐서 조금씩, 당근은 기름에 볶아서, 무는 생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리법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찌는 것과 삶는 것은 신장한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강하게 쪄 드시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칼륨 제거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삶아야 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손질이 더 필요하고 드시던 것들을 줄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복잡하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시금치 꺼낼 때 잘게 썰어서 물에 담가두는 것, 토마토 주스 대신 방울토마토 두세 개 집는 것, 고구마 찜통에 넣기 전에 물에 먼저 담가두는 것, 습관이 되면 금방입니다. 처음 2주가 제일 힘들어요. 드시던 걸 바꾸는 거니까요. 그런데 2주만 지나면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발목 부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 수도 있어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더 나빠지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어요. 지금 70대이시고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셨다고 해도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10년 뒤에도 지금과 비슷한 기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과 비교하면 10년 뒤에 신장 나이가 20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중에 같은 나이여도 신장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씩 몇 시간씩 병원에 묵겨 계셔야 해요. 그 시간에 손주들 만나고 좋아하시는 것 하시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것들이 수년 뒤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드신 시금치 한 접시, 오늘 마신 토마토 주스 한 잔이 당장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신장은 그걸 다 기억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데쳐서 드신 시금치, 잘 씻어서 드신 미역 건더기, 기름에 볶은 당근 한 접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이 조금씩 덜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돈 안 드는 방법들이에요. 특별한 걸 사야 한다거나 비싼 영양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집에 있는 재료로 조리법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 없는 살림에도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오셨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장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검사를 받아보세요. 병원에서 피 검사랑 소변 검사,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 수치 하나를 알면 내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해져요.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 알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함께 살펴봤어요. 냉장고 속 채소부터 조리법, 저염 소금, 즙류, 그리고 신장이 보내는 신호까지요. 이 모든 게 우리 신장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신장한테 오늘 이후로 조금 더 고마운 마음을 가져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족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과 심장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혈압을 잡고 칼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장 기능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60대 이후 건강 관리의 핵심이에요. 약국에서 파는 혈압 측정기 하나 두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가격도 크지 않고 집에서 매일 재보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쉬고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30 넘게 자주 나온다면 신장도 같이 확인받아 보세요. 혈압과 신장은 서로 악화시키는 관계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손상되고 신장이 손상되면 혈압이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 사실 어렵지 않아요. 냉장고 문 열 때 시금치 꺼내면서 잠깐 물에 담가두는 것, 다시마를 우려낼 때 10분 후에 건져내는 것, 고구마를 먹을 때 찌는 대신 삶는 것,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번 주에는 시금치 손질법만 바꿔보세요. 다음 주에는 토마토 드시는 방법을 바꿔보시고요.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어느새 다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세대는 습관의 힘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어렵던 시절에도 새벽마다 일어나셨고 가족을 위해 꾸준히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꾸준함을 이제 우리 자신의 건강에 쓰시면 됩니다. 손주들이 크는 걸 오래오래 지켜보시려면 지금 이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해요. 채소 손질이 귀찮으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금치를 물에 담가두는 10분이 나중에 병원 가는 몇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고요. 지금 고구마를 삶는 30분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다고요. 우리 몸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요. 주변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 계시면 오늘 이 내용 꼭 전해주세요.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친한 친구분들, 그분들도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지식을 나누는 것이 곧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진통제 문제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시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어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면 신장이 조금씩 망가집니다. 시중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작용을 해요. 신장이 충분한 피를 받지 못하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통증 때문에 드신 약이 신장을 또 힘들게 하는 악순환이에요. 통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신장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채소를 아예 안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채소를 끊으면 섬유질이 없어지고 변비가 오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채소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채소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손질법과 조리법을 지키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신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시금치도 토마토도 고구마도 다 좋은 음식이에요. 오히려 칼륨이 많으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저염 소금도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한테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셨거나 불안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인 신장 상태를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이에요.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신장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세요. 아침에 눈이 부으면 신장이 밤새 고생했다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신장이 물을 제대로 모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신장이 단백질을 잡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몇 달째 이어진다면 미루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만난 분들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포항에 사시는 이재훈 어르신은 건강하게 살려고 4년 동안 매일 마신 다시마 물 때문에 신장이 힘들어지셨어요. 창원에 사시는 신경숙 어르신은 짜게 드시지 않으려고 바꾼 저염소금 때문에 위험한 상황까지 가셨고요. 두 분 다 건강하게 살려다 오히려 신장을 힘들게 한 경우예요. 이게 왜 일어날까요? 정보가 없어서예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달리 작용한다는 걸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10년 뒤 건강을 가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채소 챙겨 드시고, 건강 음식 드시고, 즙류 드시고,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드시던 것을 조리법만 바꿔보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시금치는 데쳐서, 고구마는 삶아서, 토마토는 주스 대신 통으로, 그리고 다시마 우린 물, 각종 즙류, 저염 소금은 줄이거나 끊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세요? 그 마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에요. 손주들 손잡고 오래 걷고 싶다는 그 바람,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게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는 이유가 되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걸 오늘 알게 되셨으니까요. 그 팀을 행동으로 이어나가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렇습니다. 칼륨은 신장이 튼튼할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내보내지 못해서 심장까지 위험해집니다. 본인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모르신다면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리고 즙류, 저염 소금, 생녹즙, 다시마 우린 물, 이 네 가지는 신장이 약하신 분한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또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 하나씩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누고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이 오늘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